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 야외 놀이 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자이로 스윙을 즐기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는 풍경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1분입니다. 자, 제가 방금 생애 102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자, 정말 뿌듯한 성취감과 환희와 희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 3일절부터 오늘 2024년 12월 11일까지 무려 22년 9개월 10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공간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마라톤 입문 22년 9개월 만에 생애 102번째 42.19km 26.4마일 105리길을 완주했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이죠, 새벽. 오늘 새벽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5시 7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오전 10시 54분까지 무려 5시간 47분 동안 42.19km를 달렸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 7분부터 오전 10시 54분까지 5시간 47분 동안 천천히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 입문 22년 9개월 만에 생애 102번째 42.19km를 완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22년 9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102회 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가 4.5회인데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꼴로 22년 9개월 동안 42.19km를 달려온 셈입니다. 자, 올해 제 기억에는 7번째 아니면 8번째 풀코스 완주입니다. 특히나 제 마라톤 인생 22년 9개월 마라톤 역사에 있어서 올해 4월 1년 중 달리기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4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4월, 올해 4월에는 4주 연속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4주 연속 풀코스를 완주해 가지고 올해 4월에는 풀코스를 4번 완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4월에 97번째 풀코스, 98번째 풀코스, 99번째 풀코스, 100번째 풀코스 해가지고 4월 23일경인가 저의 생애 100번째 42.19km를 완주했고요.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후인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올해 5월 10일 날 생애 101번째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그로부터 딱 7개월 만에 오늘 2024년 12월 11일에 풀코스 102번째를 완주했습니다.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가 4.5회다 보니까 분기당 한 번씩 완주를 했는데요. 이번 102번째 풀코스 완주는 101번째 풀코스 완주로부터 무려 7개월이나 지나서 완주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정도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 집필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딱 한 달 전, 4주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인문학 서적 7번째 출간작으로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제목의 인문학 서적을 출간을 했는데요. 출간한 지 벌써 4주가 흘렀습니다. 그 집필 활동 때문에 올해 가을에는 풀코스로 안주를 못하다가 7개월 만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 101번째 풀코스 완주 때로부터 7개월 만에 오늘 12월 11일에 생애 102번째 42.19km를 5시간 47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입문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자, 공식 대회를 나가면 요즘도 4시간 정도의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공식 대회가 아니라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풀코스를 완주할 때는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5시간 내외가 걸리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춥고 그래서 5시간 47분이나 걸렸습니다. 새벽 5시 7분에 출발할 때는 기온이 0도였습니다. 0도. 그런데 지금 5시간 47분 만에 완주를 해서 골인점에 도착한 오전 10시 54분에는 기온이 4도입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이 시렵게 느껴지는 영상 4도의 쌀쌀한 기온인데요. 추운 날씨에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한 복장을 철저히 하고 달렸습니다. 제가 22년 9개월 동안 42.19km를 102회 완주하는 동안 영하의 날씨에 풀코스를 완주한 경우는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출발할 때는 영하 6도에 출발했고 도착할 때는 영하 1도에 도착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영하 5도에 출발해서 또 도착했을 때 영하 1도에 도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풀코스 완주 22년 9개월 동안 풀코스 완주 102회 완주 중에서 영하의 날씨에 풀코스를 완주한 경우 출발 시점부터 도착 시점까지 42.19km, 26.4마일 100오리길 구간 전 구간에 걸쳐서 영하의 날씨에 달린 적은 딱 2번 풀코스 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영하에 출발했지만 도착할 때 영상에 도착한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0도에 출발해서 영상 4도에 도착했으니까 영하의 날씨에 달린 것은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방한 복장을 철저히 했는데요. 위의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다가 땀의 흡수 배출이 잘 되는 통기성이 좋은 에어로쿨 소재의 티셔츠를 가장 안쪽에 입었고요. 보이십니까? 가장 안쪽에는 에어로쿨 소재의 티셔츠를 가장 안쪽에다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기성이 좋은 추리닝 기모를 입으면 이 땀이 밖으로 배출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땀이 식으면서 감기에 걸릴 수 있어 가지고 기모 소재가 아니라 그냥 추리닝을 2번째로 입었고요. 그 밖에다가 이 패딩 비슷한 얇은 패딩을 입었습니다. 얇은 패딩을 이렇게 입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옷이 이렇게 윈드 자켓을 입어서 위에 상의는 4겹으로 입었습니다. 상의는 4겹으로 입었고요. 그 다음에 하의는 3겹으로 입었습니다. 3겹으로. 자, 그래서 방한 복장을 철저히 하고 달려가지고 뭐 큰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식 마라톤 대회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6위에 해당되는 롯데그룹의 상징물인 이 롯데월드타워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되고 2017년 4월 3일에 대개관 그랜드 오픈을 했었는데요. 이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공사비는 4조 원입니다. 4조 원. 그런데 현재 가치는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6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롯데그룹의 상징물인 롯데월드타워가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에 관해서도 제가 한 2주쯤 전에 영상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풀코스 완주라는 게 정말 힘든 레이스인데요. 자, 공식 대회를 나가게 되면 10km 이후 구간에서 5km마다 급수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생수, 이온 음료가 제공이 되고 또 20km, 또 30km, 35km 이런 지점에는 간식 테이블이 또 있어가지고 바나나, 그 다음에 초코파이, 찰떡파이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오늘처럼 나 홀로 달리기로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2년 9개월 동안 42.19km를 102회 완주하면서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것은 56회고 오늘처럼 나 홀로 달리기로 완주한 것은 46회입니다. 자, 공식 22년 9개월 동안 42.19km 102회 완주 중에서 공식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완주한 게 56회, 오늘처럼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달린 경우가 46회, 합하면 102회입니다. 그 나 홀로 연습 삼아 달린 46회 중에 절반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연습 삼아 달리게 되면 공식 대회와는 달리 급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석촌호수 중간중간에 한강 수돗물 아리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달린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동절기라서 그 동파 예방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다 차단을 시켜서 그걸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뭘 가져왔냐면, 제가 뭘 마셨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돌아야 풀코스인데요. 중간중간에 그 쿠키, 그 다음에 초코파이, 그 다음에 이온 음료 이런 걸 마시면서 달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소의 급수만 하면서 달렸습니다. 뭘 음용하고 달렸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제가 펩시콜라의 광고 모델은 아닌데요. 자, 집에 이게 미리수가 500ml입니다. 500ml 펩시콜라인데요. 자, 이 500ml 펩시콜라를 왼쪽 주머니 이 빨간색 상의를 4겹으로 입었는데요. 세 번째에다 입은 이 빨간색 패딩 이 겉주머니에다가 이 500ml 이 펩시콜라 페트병을 담아 가지고 이것을 총 석촌호수 16바퀴 반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8바퀴 반을 돌고 이 반병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11바퀴를 돌고 나서 또 4분의 1병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14바퀴를 돌고 나서 나머지 4분의 1병을 마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500ml 이 펩시콜라를 오늘 석촌호수 총 16바퀴 반 생애 102번째 풀코스를 달리는 그 과정에서 딱 중간 지점인 8바퀴 반을 돌고 펩시콜라 2분의 1을 마시고 2분의 1병을
4분의 2죠. 4분의 2. 4등분 해가지고 500ml 중에 4분의 2 절반을 8바퀴 반을 돌고 마셨고 11바퀴 돌고 나서 4분의 1병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14바퀴를 돌고 나서 나머지 4분의 1병을 마셔서 총 500ml를 다 마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에는 350ml 정도 되는 생수를 넣고 달렸습니다. 한 병을. 그래서 이건 15바퀴를 돌고 나서 한 병을 전부 다 원샷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생수 보이시죠? 자, 아이식스 300ml입니다. 300ml에 해당되는 아이시스 생수는 이게 15바퀴를 돌고 나서 한 병을 원샷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 연습 삼아 달릴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음료와 간식을 먹고 마시고 달렸는데요. 오늘은 쿠키 이런 초코파 이런 건 전혀 취식하지 않고 펩시콜라 500ml 한 병, 생수 300ml 한 병 합해가지고 딱 800ml의 음료만 마시면서 생애 102번째 42.19km 달성이라는 완주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자, 무한한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건강 정말 소중합니다. 건강. 자,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멋진 말이 성경에도 있는데요.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다, 목숨이 소중하다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만큼 목숨이 소중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고요. 또 퇴직 전에는 법무팀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퇴직하고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7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출간작이 2020년 4월에 출간했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입니다. 그 책의 종반부에는 부록을 실었는데요. 나폴레옹의 명언 60여 가지를 실었습니다. 그 중에 나폴레옹의 대표적인 명언, 건강의 소중함을, 목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명언, 나폴레옹 명언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황제랄지라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쫄병, 부귀영화는 없다 할지라도 그 쫄병이 살아있으면 그 쫄병에 살아있는 쫄병 목숨 그게 더 낫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가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더 낫다라는 말씀, 그만큼 건강, 목숨이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 여기 달리는 분들이 보입니다. 여성 세 분이 달리시는데요. 자, 또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 건강하게 오래오래 튼튼하게 사시려면 운동을 생활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5% 정도가 치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치매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라톤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운동을 생활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4년 12월 11일까지 마라톤을 22년 9개월 10일 동안 해왔는데요. 자, 운동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은 육체적으로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러너스 하이라 해가지고 15km나 20km 이상 달리게 되면 뇌에서 마약 성분과 비슷한 엔돌핀 성분이 분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희열감, 환희를 만끽하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걸 러너스 하이, 그 달리는 사람의 그 쾌감이라 해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라톤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생활하셔서 평생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시는데요.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맥킨지 컨설팅에서는 사람의 습관 형성에 66일 약 2달 반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걸 평생 저처럼 22년 9개월 동안 생활 습관으로 마라톤을 해왔듯이 자신이 찾은 운동을 평생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습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66일 2달 반 동안은 이를 악물고 하시게 되면 그게 몸에 배겨 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는 안 했을 경우에 이상해지는 그러한 증상이 생겨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는, 운동을 생활화 습관화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평생 생활화 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기온은 현재 한 4.5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이 굉장히 시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차가운 날씨인데요. 제가 주로 봄, 가을이 풀코스를 완주하기에는 좋은 계절이긴 한데 오늘처럼 동절기에 완주한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오늘 12월 11일이니까 동절기인데요. 동절기에 완주했고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 영상, 즉 출발할 때 영도에 출발했고 골인할 때 영상 4도에 골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영하의 날씨에 달린 건 아니고 영상의 날씨에 달려서 그래도 몸에 큰 무리가 없이 42.19km 102번째를 완주하게 돼서 무한한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자, 보시면 자, 여기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저게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제가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따라서 30층 정도 되는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변무대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스탠드도 관중석 스탠드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가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한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여러 동 도열에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지금부터 약 15년 전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은행 시중은행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경력 등이 있다 보니까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한 지 올해 11주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또 내년 1월 2일까지 띄엄띄엄 총 4일 동안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또 여신법률 강의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서적 7권 출간한 것의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에 3권을 출간했고요. 1년 전인 2023년에 2권 출간했고요. 올해 2024년에 또 2권을 출간해서 3+2+2 총 7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첫 번째 작품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2020년 3월에 두 번째 작품으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또 2020년 4월에 세 번째 작품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023년 3월입니다. 2023년 3월에는 네 번째 작품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죠. 그걸 출간했고요. 또 2023년 10월에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인문학서적 6번째 작품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그 다음에 지금부터 4주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는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출간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올해 2월에 출간한 6번째 작품 흥미진진한 미국사는 미국사에 관한 총론이고요. 그에 반해서 4주 전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은 미국사에 관한 강론입니다. 자, 그래서 4주 전에 출간한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은 미국의 50개주를 샅샅이 분석 해부하는 컨셉이고요. 각 주마다 개요, 그 다음에 각 주의 역사, 또 문화, 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뭐 지리, 자연지리, 그 다음에 그 각 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미국 영화 또는 드라마, 그 다음에 각 주를 배경으로 한 그 문학 작품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우리나라 위대한 우리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께서 오늘 새벽 한 12시 한 40~50분경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한강 작가님이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런 말을 보도를 했습니다. 갈수록 한국인들은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량. 자,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독서량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분들이 60%나 된답니다. 60%. 자, 일상생활 자체가 바빠서 뭐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나 SNS 이런 데 많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독서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인구들 중에, 우리 국민들 중에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분이 무려 60%나 된답니다. 60%. 그 정도로 독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요, 저는 네이버 검색어 독서하는 마라토너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이름도 독서하는 마라토너고 블로그 이름도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제가 유튜브든 블로그든 이름을 독서하는 마라토너로 정한 이유는 22년 9개월 동안 42.19km를 102회 완주할 정도로 마라톤을 열심히 해왔던 이유가 있고, 또 은행 근무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10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든 블로그든 이름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그러한 인문학 서적 1000권 이상을 독파했던 독서량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7권이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자, 우리나라 인구 국민들이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다라는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책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요, 지금은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님께서 수상을 하셨는데요, 수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 했답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인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을 못하냐, 이런 말을 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인들은 독서량도 부족한데 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우선 독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비판 기사를 썼다라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왜 우리나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까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강 작가님은 책을 30년 전에 소설로 등단하셨고, 그 전에 즉 31년 전에는 시 작품으로 등단하셨는데요,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3년에 시로 등단하셨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소설로 또 등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45권을 출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작가님,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그 쾌거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를 계기로 우리 한국인들, 국민들께서도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길 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독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저명 인사분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말씀입니다. 독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명사들의 명언인데요, 자,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 파우스트,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수많은 걸작을 남기셨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명언 중에 독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명언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면, 참고로 괴테는 1749년생이고요. 나폴레옹은 그보다 20살이 더 젊은 1769년생입니다. 자, 얼마만큼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위대한 분이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 대륙을 평정하던 과정에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만났는데요, 1769년생인 나폴레옹이 그보다 20년 연장자인 1749년생인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만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유럽을 평정하고 안하무인이고 세상 보이는 게 없었던 그 나폴레옹이 괴테를 보면서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괴테가 최고의 위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독서의 소중함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로 만나는 사람, 또 당신이 주로 방문하는 곳, 당신이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나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소 라고 괴테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와 교류 관계를 유지하냐, 누구와 만나냐, 또 어떤 곳을 자주 방문하냐, 또 현재 어떤 책을 읽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을 또 교양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자, 제가 이번에 출간했던 미국의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 편에서도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중서부에는 네브래스카 주가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주의 최대 도시인 오마하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워런 버핏이 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 투자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투자 회사가 있죠. 워런 버핏이 지배하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죠. 자, 그게 바로 미국의 중서부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 있는데요.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경매로 나오기도 하죠. 2시간 오찬을 같이 하면서 투자에 관한 고견을 듣는데 그 비용이 한 수억 원 정도가 든다고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독서의 소중함과 관련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독서 외의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오. 그러나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서 독서 외에는 아직은 발견이 안 됐다. 독서가 최고로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독서다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데카르트인가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했던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자, 독서라는 것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 과거의 위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위인과 위대한 인물, 위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독서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SNS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독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또 독서하는 방법으로서는 좀 더 좋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웹상에서 이 화면으로 보는 그런 전자책보다는 실제 종이책을 만지면서 촉감을 느껴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실 수 있는 그 종이책이 독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머릿속에서 그 독서하는 효과의 면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종이책의 효용성에 관해서도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독서 소중하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이 소중하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올해는 책을 좀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내년 2025년 새해가 되면 책을 가까이 하시고 또 운동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네이버 검색어 독서하는 마라토너로 제가 정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9개월 동안 42.19km를 102회 완주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서적을 1000권 이상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글을 기반으로 인문학 서적을 7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블로그 이름과 유튜브 이름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독서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현재 시각이 한 4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현재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4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땀이 식어가니까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집에 가셔서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인생 2막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 가지고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생애 102번째 42.19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쌀쌀한 날씨인데요. 동절기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를 따라 쭉 도열해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의 스탠드 관객석, 관중석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간판 보이시죠?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나날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